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저를 전 의원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전 시장으로 통일해서 소개해 주시면 훨씬 더 자랑스럽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컨퍼런스 덕분에 부천시의 역사와 미래를 정리할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협의회가 있어서 이런 논의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 정말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 때 부천시에 주어진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기반한 미래 발전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그 당시에 지속가능협의회의 이름이 푸른 부천 21이었는데 거기에 그 역할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애 가톨릭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고생들 같이 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한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조영희 시장님이 오셔서 부천의 미래 발전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우리 지속가능협의회를 설정하고 이런 특히 5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제가 부천시장이 돼서 문화도시, 만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나갈 때 사실 제일 캥겼던 게 제가 시장을 끝까지 할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임기 동안 하다가 그만둘 텐데 과연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도시 전략이 지속 가능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제 속의 내면적인 목표가 이 리버시블한, 그러니까 뒤집기 또는 깔아뭉개기가 불가능한 문화도시 컨셉을 정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적극 호응해 주셔서 다행히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우리의 전략은 우리 시 내부에서도 왜곡되거나 소멸되지 않았고 그러한 성과가 이제는 전국의 어느 도시도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또 별거 아닌 동네 문화도시, 지네끼리 잘났다고 얘기하는 문화도시라는 폄하는 받지 않는 정도까지 간 것도 그런 지속 가능한 목표와 또 그러한 것을 뿌리내리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제가 1998년에 시장으로 나서라고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권할 때 제가 망설였던 것, 또 못하겠다고 처음엔 고사했던 게 이 부천이라는 수도권의 다른 모든 도시, 예외가 있다면 아마 수원 정도, 그런 데를 빼놓고는 전부 다 맨 땅에 길 내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상가 져서 만들어진 도시에서 어떻게 이 도시에 자기 색깔과 향기와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돌파하는 그 창끝을 문화로 잡았고 그 문화의 제일 그 앞에 뾰족한 끝을 만화로 잡고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저로서는 지금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가깝지만 다른 지방의 어떤 농촌 지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인 고속도로가 64년도 5년도에 뚫리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에 우리 고모부가 사셨는데 밭농사를 몇 마지기를 지셨는데 이 밭농사 짓는 사람들의 대를 이은 꿈이 논농사 접어놓는 겁니다. 논값이 2배, 3배 비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고모부가 농사 짓던 밭의 가격이 논의 가격을 2배, 3배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논에서는 농사만 져야 되는데 밭은 공장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 공장이 내가 지금 정확히 조사를 해보질 못해서 대충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크게 제가 경험과 감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나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로, 물레, 영등포 이쪽에 있던 공장들이 서울이 인구가 많아지고 주택화되면서 넘쳐온 게 제일 가까운 경인선의 부천, 그때는 소사역이었죠. 부천, 경부선의 안양. 그래서 안양, 부천, 특히 부천은 7, 80년대 초까지는 울산보다 큰 전국의 6대 인구 기준으로 도시까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부천의 어떤 성장 기반이 됐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 이유로 서울이 팽창하면서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기 편리하면서도 집값이 싼데 부천, 안양 이쪽에 대거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타운화가 동시에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부천의 외형상 도시계획상의 근본적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 없이 도시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게 우리 원미동 길 몇 개 동 10만 가까운 시민이 사는데 그 소명 사거리에서 이쪽 종합운동장과 그 사이길까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고강동 길 5만 10만이 사는 동네에 보도도 없는 편도 1차선 길 떼놓고 거기에 아파트 짓고 빌라 짓고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그래서 난개발이란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획 없이 도시화가 진행된 게 난개발이고, 부천이야말로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됐죠. 그것이 우리 73년도 부천시로 승격해서 그 한 20여 년간 도시가 중동개발로 완성되는 시점까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도시계획에 없이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많은 인프라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도시가 출발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부천이 다행히 방향 설정을 잘한 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개발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완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뻗쳐나갈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그다음에 질적인 변화를 부천이 모색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노력이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올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시작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국제 만화 축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다 25년 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천은 유네스코로부터 문학 창의 도시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행사라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기관을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것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 광역 지방정부가 아닌 기초 중앙지방정부인 부천시가 세워서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문화 지원 기관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그러한 아주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위상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남들은 그런가 보다, 제가 그렇게 떠드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앙정부를 통해서나 또는 세계적인 그 문화예술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그 우월성을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아카데미 영화제 오스카상이 공인한 애니메이션 영화제입니다.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선정되는 영화제 대상을 받은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제의 본선의 자동 진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영화제입니다. 이렇게 문화도시로서의 토대가 구축된 것이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부천의 도시 성숙기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와 또 방향의 정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교통도시로서의 그 선도적 역할을 우리가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으로 뭐 전국으로 웰라인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 강연 앞에 저를 소개해주면 항상 제가 자랑스럽게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탄 버스 몇 번 버스 몇 시간 몇 정거장 앞에 도착했다,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가 어딘지 아느냐, 그리고 자랑을 제가 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선진 사회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선진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를 언제쯤 올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진 도시로서의 아주 면모를 제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성과가 또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또 지금도 몇몇 나라에는 우리가 이 기술을 제공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교통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게 되는 과정도 도시 성숙기인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7호선이 개통됐고 서해선이 개통이 됐고 GTX 또 아마 이제 착공 단계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천은 서부 수도권의 지하철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겹쳐서 교차하는 교통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소기업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그것을 시가 뒷받침한 노력이 이를테면 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 부천에 유치된 것이라든가 또 조명연구원이 또 부천에 유치된 것이 그러한 중소기업 도시의 조건 하에서 기술 기반의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고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강조한 게 우리 부천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도시다 보니까 대표적인 기업체를 제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반도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동사거리로 가는데 우측에 있는 온세미가 원래 대한민국 최초의 반도체 공장이죠. 한국 반도체를 시작했다가 삼성이 인수해서 드디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것의 발상지가 우리 부천이라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천의 산업적인 조건에 뭔가 강한 또 내세울 만한 이렇게 그림의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듯이 그러한 상징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시 홍보에 많이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0년간에 우리가 빠르게 도시가 형성되고 또 교통, 문화, 또 기술 기반 첨단 산업의 그 조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성과고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기반으로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현재 확고한 기반은 없더라도 또 우리의 역량과 조건에 맞춰서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새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가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귀를 열고 또 눈을 떠서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100년 미래의 주축은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도시의 위상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 선진 도시로서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나 또는 다른 지역에게 우리가 이 스마트 교통 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위상을 지켜나가고 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일자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갖는 것 역시 교육 문제겠죠. 교육 도시로서의 조건을 어떻게 갖추냐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에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 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웰엔딩 지원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시작의 반이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천에서 고령 친화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이 개발돼서 다른 지역에 확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내년이면 국제기준이 정한 초고령 사회, 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사회로 접어듭니다. 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우리 한국입니다. 여기 이렇게 낯설지만 어마어마한 파도로 덮쳐오는 쓰나미 같은 이 고령화의 물결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펴서 부천에 사는 노인들이 또 그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이
정말 부천이 우리 나이 든 분들,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아주 든든한 이웃으로, 가족으로 부천시가 역할을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우리 아마 앞으로 100년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할 그런 능력은 없어서 그동안에 일하면서 느꼈던 감과 경험을 가지고 그냥 거칠게 스케치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발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잘 다듬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서 정말 미래 100년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협의회와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준입니다. 네, 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 그리고 다양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빠르게 또는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세계를 떠올리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부천은 세계의 흐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변화하는 국제관계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때로는 갈라지기도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는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의 시선은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부천을 향하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부천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도시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곳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꿈꿔가는 꿈을 꾸게 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제 삶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인 부천이라는 도시를 많이 사랑하고 소중한 이 공간이 앞으로도 저에게 그러한 의미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제 관계 속에서 넓은 세계에서 부천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 관계는 가을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날씨죠. 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국경의 문을 닫고 국가 간의 단절과 고립을 경험했으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새로운 전쟁의 발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머지않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저는 세계에는 아직 협력과 연대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했던 세계화의 유산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실제 세계화를 통해 국가 중심이 아닌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영토에서 벗어나 물리적 공간을 국가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전환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의 발트해 지역은 국가가 아닌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발트해 도시 연합은 지역 공동의 현안에 협력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트해 지역의 도시 류벡은 협력의 가치를 도시의 중요 가치로 삼고 건강한 도시의 건설을 위해 정책에 참여해 있어 시민의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이끄는 발트해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렇듯 아직 국제사회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작은 노력들이 저마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계가 연결되었던 봄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언젠가 겨울을 지나 또다시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천도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와 흐름을 같이 했던 봄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역에서 꿈을 꾸었던 어른들이 있고 공정무역을 통해 세계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세계질병정부협의회 이 클레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려는 그러한 시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천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리고 컨텐츠가 창조되고 재생산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도시의 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는 삶과 사고의 한 형식이 된다. 이것은 역사, 건축, 음악, 조형 예술, 권력, 기업, 교환, 사람들과 견해의 만남, 불협화음, 재정, 정치, 책, 신념 등이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곳이며 근대 세계가 태어나고 나아가 그것의 미래 형식이 획득되는 공간이다. 도시는 역사가 존재하고 다양한 사고와 신념이 교환되고 확장되는 곳이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고 또 다른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 부천이 세계의 흐름을 인식하고 국제 관계 속에서 부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봄이 찾아오는 그때 세계의 흐름과 함께 지역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생명력이 가득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